수술비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기에 겨우 한숨 돌렸는데 병원에서는 800만 원을 따로 내라고 청구서를 내밉니다.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병원 어딘가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5년간 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더 받아냈다가 다시 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8억 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 누구의 지갑이든 노릴 수 있는 병원 청구서에 숨겨진 그 불편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내가 낸 병원비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병원이 돈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환자의 품으로 돌아간 돈이 앞서 말씀드린 총 108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거액의 환불금액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학병원들이죠. 이것은 그저 확인을 요청한 사람들의 숫자일 뿐입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병원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감안하면 실제 과다 청구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일부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의료 시스템 어딘가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조적인 병폐일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병원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는 걸까요? 수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흔한 방법은 바로 임의피급여 처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임의피급여란 명백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진료 항목 즉 급여 항목을 병원이 마음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둔갑시켜서 그 비용을 전부 환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환불이 결정된 사례의 88.7% 거의 9건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처치 비용이나 약값을 별도의 비급여 항목인 것처럼 새로 만들어서 청구하는 식입니다. 환자들은 수십, 수백 개에 달하는 복잡한 의료 용어와 코드 앞에서 무엇이 보험이 되고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병원은 바로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국민들이 피급여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다 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여기 하마터면 억울한 돈을 낼 뻔했던 한 평범한 시민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경남 마산에 사는 강병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여러 검사를 받고 퇴원하면서 60여만 원이 진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청구서를 찬찬히 뜯어보던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진료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병원이 일부 항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는 12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몰랐다면 억울하게 병원비를 다 낼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강병관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병일수록 이름난 대학병원일수록 더 정직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계는 그 믿음을 철저히 배반합니다. 과거 한 해의 자료를 보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을 때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진 비율이 각각 52.7%와
50.6%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내가 대학 병원에 진료비를 내고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2번 중 1번은 실제로 내가 돈을 더 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사소한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환자의 불안한 마음과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보험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병원비 과다 청구의 심각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당한 현실 앞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진료비를 수납할 때 우리가 흔히 받는 영수증 한 장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반드시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진료비 세부 내역서도 같이 발급해 주세요. 이것은 시혜를 베풀어 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영수증에는 수술비, 입원비처럼 큼직한 항목과 총액만 나와 있지만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는 내가 받은 모든 의료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코드와 이름으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부 내역서가 병원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지도입니다. 이 서류를 받아두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병원 측은 함부로 부당한 청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는 지도를 손에 넣으셨다면 이제 보물을 찾을 차례입니다. 수많은 항목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곳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 라고 적힌 항목들만 집중해서 보십시오. 거의 모든 과다 청구의 비밀은 바로 이 2 항목에 숨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이 비싼 비급여로 처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택 진료비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항목입니다. 또 수술에 당연히 필요한 기본적인 주사나 처치, 치료 재료 등이 과도하게 비싼 비급여 항목으로 잡혀 있다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원무과에 이 항목은 왜 비급여로 처리된 건가요? 라고 정중하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질문 한마디에 잘못 청구된 비용이 바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병원에 문의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여전히 병원비가 의심스럽다면 이제 국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최종 무기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바로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1년부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만큼 오래되고 잘 정착된 환자를 위한 든든한 방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앞서 그토록 강조했던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그 이후의 모든 복잡한 과정은 심평원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부를 받아 하나하나 심사하고 만약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이 발견되면 병원이 환자에게 즉시 환불하도록 조치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병원과 얼굴을 붉히며 직접 다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비 청구서 뒤에 숨겨진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5년간 108억 원. 이 차가운 숫자는 지난 시간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축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는 지도를 통해 감시할 수 있고 진료비 확인 신청이라는 무기를 통해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결코 병원을 의심하는 유난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가 낸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너무나도 정당하고 현명한 권리 행사입니다. 퇴원할 때, 수납할 때의 그 단 한 번이 관심과 확인이 당신의 가정 경제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리 위에 잠들어 있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시고, 비슷한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